자, 여러분, 문제집 95페이지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표시하시고 보시면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 그랬는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가 간주취득이고, 그때가 이제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인 거지, 면적 증가에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으로 보죠. 그래서 원팔 2.8%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3번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또 4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5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사정산 제외하고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이따 나오지만, 자, 존속기간이 여러분 보세요. 임시건축물은 항상 이것도 비교해 드렸었는데, 제가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공용 흥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재산 제외입니다. 사치성재산이면 임시건축물에도 무조건 중과세고,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요거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요 얘기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63번 문제도 여러분이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64번 문제, 자, 별 표시합니다. 28회 때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중에 따른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 그랬는데, 항상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자,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은 역시 형식 취득이죠. 그래서 이거 갔다 오고 왔다 가고, 그래서 형식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니은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자,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아니고, 디귿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내목 내가 찾아왔죠. 부부가 혼인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했으니까 공유재산인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내 거 내가 찾아왔으니까 형식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뺀 특례세율.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이것도 역시, 자,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목 찾아간 거니까, 그죠?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번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형식 취득이고요. 96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보시니까 65번 문제도 역시 또 반복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66번 문제는 또 기출문제였었는데 역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66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개수로 또 나왔네요. 건축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부분은, 자, 어떤 세율입니까 이거? 원시 취득으로 봐서, 자, 원팔 2.8% 표준세율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니은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디귿번 법인 설립 후 유상 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인데, 이건 그냥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니까 상삼 2.3% 이거 표준세율입니다. 이건 그냥 표준세율. 그죠? 상속으로 그냥 농지를 취득했잖아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어린이집도 우리논밭, 직금도 우리논밭이니까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인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이런 말 없이 그냥 농지를 취득했으니까 상삼 2.3%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67번 문제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67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적용되는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그랬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번 환매 등기를 펴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에요. 이것은 표준 세율에서 어떤 세율이에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특례 세율이잖아요. 그러면 표준 세율이 환매 매매니까 4%고 4%에서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니까 어떤 세율이에요? 2%가 정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 취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니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뺀 특례 세율인데 표준 세율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 3, 8, 2.8%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빼니까 몇 프로입니까? 0.8%가 됩니다. 0.8%. 그 다음에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이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2%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거잖아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표준 세율에서 역시 중과균세를 뺀 특례 세율인데 그 표준 세율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뭐예요? 상삼 2.3%입니다. 여기서 중과균세를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프로가 적용됩니까? 0.3%입니다. 이거는 0.3%예요. 그래서 0.3%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가장 낮은 것은 상삼, 0.3이 제일 낮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표준 세율 우리가 야구 유격수가 공이 오면 요번은 요런 상황에서 나한테 요번에 공이 오면은 어디로 던질지 딱 준비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 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U10, 20, 4%.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를 매매를 취득했을 때 4%가 최고 높고 그 다음이 무독립 8.15, 그 다음에가 무독립 8.15. 자, 개인이 증여나 기부받았을 때 3.5%,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U10. 농지를 매매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자, 상산 8, 무독립 8, 원8 2.8%가 그 다음으로 높고 표준 세율 중에서 최고 낮은 것은 0.3 상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삼 2.3%, 또 그 다음에 공유물 합의물 총분 분할로 인한 취득 0.3 2.3%가 최고 표준 세율 중에서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농지를 상속했을 때 2.3%. 자, 여기다가 중과균세를 2%를 빼서 0.3%입니다. 이게 4번은. 5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세는 부동산을 수탁자부터 수익자에게 전할 때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농지면 3%, 농지면 4%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제일 낮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6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부동산을 증여해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에 따라 취득세 표준 세율은 달라진다는데, 자, 증여받은 자가 비용이 사업자면 무독립 8, 2.8, 일반이면 무독립 8, 1호, 3.5%. 자, 증여받는 자에 따라 달라지죠? 2번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사실성산 제외하고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로 한다는데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또 반복되네요. 건축물 개수로 개수하는 경우에 그 증가된 가액에 중과기준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로 한다. 다만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4번도 반복해내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계산한다.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니까. 5번 신고된 24석 이상의 골프연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기준에 중과기준세를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는데,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20번 취득세 비과세는 별표시 2개인데요. 앞에 잠깐 좀 보고 오셔야 되겠네요. 핵심 요약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포인트 20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문제집. 취득세 비과세 별표시 여러분들이 큼지막하게 2개 하시고요. 자, 작년에도 이게 종합문제 속에서 비과세가 정답 질문이 나오고 또 뭐 최근에 틈틈이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또는 독립화 문제로 잘 보시는데 1번 양가로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의 취득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외국 정부의 취득은 상호주의 적용.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다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돼. 약속 안 지켰잖아요. 당연히 과세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요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순수한 기부찬합이 아니잖아요. 자, 반대급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양가로 2번 기타 비과세요. 신탁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신탁으로 인한 신탁세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수탁자의 취득 비과세고,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비과세하고, 수탁자를 변경해서 신수탁자가 취득할 때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형적 취득으로 비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다만 가로 내용들을 다 주의하셔야 돼요.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요,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요, 이거 어떤 거냐? 자, 우리가 납세무자에서도 나와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다. 배웠었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요거는 과세입니다.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과세고, 2번 징발세는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추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이요. 자, 요거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가는데 민주국가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러면 국가로 같은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올 때 내 의지로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이요. 비과세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다만 공동주택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개소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다만 단서 항상 가로 잘 봐야 돼요.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이거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상속기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초가 차가 오래돼가지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에 따른 취득. 자,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비과세입니다. 자, 65페이지 납세 절차도 계속 보겠습니다. 포인트 21번 납세 절차 별표 3개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거의 이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제 1순위고요. 먼저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자, 납세지는 우리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이런 식으로. 골프 콘도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 회원권은 골프 장소예지, 승마 회원권은 승마 장소예지, 요트 회원권은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소재지고요. 자, 플러스 표시 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한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안분해서 한다?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총액비율로 나눠요? 시가총액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항보세 올빵하지 않고. 그래서 소재지별 안분인데 시가총액비율로 안분한다는 거예요. 포인트고요. 면적비율 X고요. 징수 방법 봅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원칙 취득일로도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냐?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이에요. 자,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요거 주의하라고 했죠. 시험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허가일,
자, 허가구역에 해지했었으면 해지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언제부터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느냐, 언제부터가 포인트인데요. 이거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다. 자, 즉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에요. 또 양도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틀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자, 이렇게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들 싹 다 나올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니은번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뒀을 때 몇 개월 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고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디귿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재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노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그래서 등록관소에 갈 때 지자체 취득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이 신고 납부 기간 내에서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관소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에 30일 아닙니다. 접수하는 날까지고요. 리일번 추가 신고 납부 봅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이게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죠. 올해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이요. 이내 해당 중과세율 적용.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는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그래서 항상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나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B번이요. 취득 후 부과 대상, 충 대상이 된 경우. 역시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처음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 며칠 역시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입니다. 이거. 자,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세, 가산세, 일반 가산세 신고 기한 하루만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납부 불성실세. 근데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했을 때요. 신고하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도 꼭 알아두셔야죠. 자,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자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토지 지목 변경이나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는 자기를 애초부터 드러내지 않고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 보니까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법인이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이거 옳게도 나오고 20%를 바꿔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면 10% 가산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 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가 아니라는 거. 산출세가 X입니다. 취득세 부과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뒤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문제집 97페이지 포인트 20번 취득세, 비과세, 표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69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사실성재산은 아니다. 국가의 부동산 취득,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당연히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한 취득에 비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 해주고요. 3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찬업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은요. 순수한 기부찬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영리법인 이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고? 비과세고. 영리법인이든 뭐든. 5번입니다.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에 토지 수용에 관한 한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자,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69번 문제 별표시하고 지나갑니다. 별표시 하시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70번 여러분이 보시고 71번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29회 때 주택법에 따른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것임 그랬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할 때 얘 믿고 맡은 것뿐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신탁의 종류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자가 이전할 때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지 실질적으로는 위탁자 거고, 그래서 형식적 취득을 다 취득세 비과세 됩니다. 니을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요건 어떻게 한다?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납세무자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택조합이 비조원용 부동산을 주겠다. 누가 납세무자예요? 조합이 납세무자였고, 그래서 이건 과세입니다. 리얼번은.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2번 문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취득이요. 과세한다 그랬죠?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다만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73번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죠.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래서 작년 문제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포함인지 제외인지 제가 항상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소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1번 고르셔야죠. 2번 형제 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다.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 부과되죠. 3번 직계 전속으로부터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았다.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파산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취득하는 경우죠. 유상취득의 예로서. 유상취득이고, 그 다음에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주겠다.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자, 그래서 과세입니다. 1번 정답이었고, 그래서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포인트 21번 취득세 납세일자 별표 3개 하시고 74번 문제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74번 문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 그렇죠? 2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대금 완납일부터가 아니라 언제? 허가일로부터.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우리가 신고 납부했습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답이고 3번 중과산세가 정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4번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찬업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뭐한다? 비과세고. 5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 넘어갑니다. 75번 문제 납세지에 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틀린 건데 1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부동산 소재지. 좌우지간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2번 요토용권을 취득할 때는 요토 보관소 소재지고요.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3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소재비를 안 분합니다. 그때 5번 위 사의 경우에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비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비를 면적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아니고 뭡니까? 시가순액비로 나눕니다. 시가순액비로.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6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77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를 및 면세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별표실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과세표를 취득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중 대상이 된 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할 때 가산세는 가로에 포함 제외한 금액을, 자, 물건 세액으로 해서 물건 수익 관하는 지자체 신고 납부예요,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이거 추가 신고 납부죠?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으니까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거 확인하면 되고. 3번입니다.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 때는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30일 나오면 삑 무조건 틀립니다. 취득세. 자, 며칠입니까? 60일 이내.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과세 물건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물건 소지 관하는 지자체가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뭡니까? 신고 납부입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데요. 다만 동그라미 5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와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오른쪽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규정이 없고 만약에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 규정만 있고 이 지금 5번 지문 같은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1필의 토지인데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 먼저 취득해 취득 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 얼마 있다가 요거 취득해 가지고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또 얼마 있다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씩 계약서 이만큼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요거 1년 내요.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전후의 취득 또는 1필에 또는 이 전후의 취득을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150만 원이니까 면세점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7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취득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에도 며칠이요? 60일입니다. 30일 삑이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입니까? 제외한 금액을,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 나왔으니까 30일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2번 취득세 납세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하고, 자,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징수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산출세 80%지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아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지방세 기본법 중에 의해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의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납부불성 기한세 50% 깎아줍니까? 기한후 신고나 수성 신고나 조세총론에서 했어요.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 실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죠.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30% 감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50, 30, 20% 이렇게 기한후 신고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거지.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뒤늦게 적게 신고했다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건 뭐고, 그건 수정 신고고,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하나에 틀렸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79번 문제도 22회 때 문제인데요. 뭐 간단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영상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과 계산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액을 곱합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틀렸습니다. 100분의 얼마? 90입니다.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손 등을 합한 걸 과세표합니다. 100분의 90 기억하라고 그랬고, 2번이요. 건축물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 취득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증가된 부분만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전체 틀렸습니다. 3번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 신고한 후 매각한 경우에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나왔는데요. 취득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가 중과산세지. 취득 신고하고 했으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3번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이 등비용 입증되는 경우에 그 과세표는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변액 차액으로 한다는데, 자, 우리가 지목변경은 일반적으로 증가한 가액입니다. 지목변 후의 시가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변액의 차익인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이 등비용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합니다. 등비용이고, 여기서는 등비용입니다. 5번 법령이자는 고급택에 따른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세 비과세에서 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 같은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중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80번 문제 좀 수정도 해야 되는데요.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법정기한 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초가 6개월이라고 되는데, 요 1개월을 3개월로 고칩니다. 1개월을 3개월로 고칩니다. 1개월을 몇 개월요? 3개월로. 1개월을 3개월로 고칩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 6개월에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요?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이고, 이거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몇 프로? 20%입니다. 20%. 자, 아니 1개월 초과 3개월 내일 때가 30% 감면이고,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몇 프로? 20% 감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1개월 초과를 3개월 초과 6개월 내로 수정하시고,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1번 틀렸고요. 20% 감면이고, 2번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취득세 과세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에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완전히 틀렸죠? 지금 같으면 여기에 이제 3개월 초과 6개월 내라고 했을 때, 3개월 초과 6개월에 수정 신고한다고 했을 때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고, 수정 신고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자가 하는 거니까 보다 과소신고가산세. 그래서 무신고가산세 틀렸어요.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입니다. 자, 절 보세요. 우리가 수정 신고요. 올해 추가된 게 이런 건데,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정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90% 감면. 1개월 내 수정 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75% 감면. 75%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75% 감면. 이거 조세 총론에서 한 건데요. 그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낼 때는 몇 프로?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입니다. 90, 75, 50%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수정 신고했을 때 10%까지 쫙쫙쫙쫙 있습니다. 그래서 앞동네만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앞동네라도.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입니다. 3번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그러는데 농특세입니다. 농특세 구할 때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3번은 농특세입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아니고. 4번이 이제 뒤바꿔져 있는 건데 취득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2%를 뺀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금액의 20%에 해당 금액을 농특세가 아니라 뭐예요? 지방교육세로 해서 취득세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고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또 더 틀렸고 5번입니다. 취득세 법을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관청은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한다. 우리 제척기간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신고하지 않으니까 7년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조세 총론과 엮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81번 문제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요거는 2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2번 지문.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한 후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를 언제까지? 등록관소에 언제?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등기한 후 60일 틀렸습니다. 3번 등기록관소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을까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언제요? 10일까지 납세지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이것도 그냥 한번 눈에 켜둡니다. 4번은 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가산세부터는 뭐예요? 보통징수로요. 5번은 뭐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해도 몇 프로예요? 10% 이런 것들이요. 8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82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을 한다는데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중 빠른 날이에요.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인데 다만 그 전에 사용을 했어요. 그럼 사용일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습니다. 2번이요.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 취득으로 한다는데 아니고 연부 취득은 그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 싫어합니다. 올해 첫 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 지급일이요. 근데 다만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예요? 등기일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일에 관계없이 땡.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이 땡입니다.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등기일에 관계없이도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등비용 입증될 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또 나왔네. 지목 변경 전에 시가편에게 그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까? 아니고 지목 변경에 등비용 입증될 때는 등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인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등비용 입증되면 보다 등비용입니다. 4번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몇 프로 가산세입니까?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5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자 취득세 납세 의무 갑에게 있다. 자 취득세 이제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건데요. 당연히 취득세는 지금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그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가 얘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83번 문제도 종합문제로 이렇게 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거 풀어보시고요. 8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무주택자인 개인 갑은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매입했다.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건 이제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조동상 지역 내라도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런 가정 하에 유상으로 매입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총액이 9억 원입니다. 근데 이 9억 원을 있잖아요. 이제 좀 7억 5천으로 좀 바꿔줄래요? 그래서 9억 원을 7억 5천으로 바꿉니다. 그 9억 원으로 하면은 이게 좀 계속 논란이 되니까 9억 원을 7억 5천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꿔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문제 잘못됐다기보다는 바꿔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1번이요. 취득세 납세 문제는 계속 내용을 봐야죠. 보기를 계약서 내용 계약 총액을 9억을 7억 5천으로 좀 고쳐놓고요. 확실하게 계약일이 2020년 5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이 2020년 7월 14일 필요 없고 잔금 지급일이 2020년 9월 20일이고요. 사실상 대금 청산이 9월 18일이고 등기 접수일이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원칙 언제를 취득 시작합니까? 계약상 잔금지일 개인간 거래니까 단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확인해 봐야죠. 등기일이 더 늦네요. 1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문자는 갑이며 납세무 성립 시기는 2020년 9월 20일이다 그러는데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예요.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 취득하는 때가 개인간 거래는 언제예요? 계약상 잔금지일이에요. 자, 그래서 1번 9월 20일이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고요. 이때 납세무 성립하고 2번 갑은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언제까지요?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3번 갑은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9월 2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취득 시기가 계약상 잔금지일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언제?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4번 갑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제출했는데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 가산세요. 과소신고 가산세. 5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 다른데 7억 5천으로 했을 때 몇 프로로요? 2%로 해서 이것을 5번을 틀린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틀렸다고 하시고요. 7억 5천으로 해서 2%라고 해서 3%는 틀린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85번 문제 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자, 참 시간도 빨리 가고 그렇긴 한데 또 시험 막판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막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하고 위협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개인위생 잘 챙기시면서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해 다니 군대 말려는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해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하시면서 지장을 안 받으려면 하여튼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하시면서 하듯이 잘 챙기시면서 개인위생 잘 챙기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 사례에서 강백호 씨의 취득세, 강백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부가세목을 포함한 총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개인 강백호 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유현진 씨로부터요. 누군지 아시죠? 아래와 같이 상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 규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 자, 그럴 때 상가를 취득하네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서 검증이 받았으니까 국수공판법 부 객관성 있는 취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11억이고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12억이고 위에 건물분의 취득 가격에 부가세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 순액보다 낮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현하죠. 11억.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 가격을 얼마로 해야 돼요? 10억이요. 10억이고 거기다가 취득 관련한 세금이요. 총 납부할 세금은 얼마냐 그러면 취득세
우리가 매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요, 취득세는 유상취득 상가 4%고 유상취득 4%고 거기다가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계산하면요, 이게 토탈 4.6%예요. 그래서 자, 10억에다가 그냥 10억에다가 취득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 4%에다가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치면요, 약 4.6%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요. 유상취득의 경우 상가나 토지 같은 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4.6%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10억에 4.6%니까 얼마입니까? 4,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결론을 알아두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4,600만 원이요. 그래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가세까지 포함한 이걸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 총 납부할세 구해봐라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그냥 4.6%예요. 딱 외워둡니다. 자, 됐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86번 문제, 자 28회 때 문제인데요.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는데 쭉 보시면 종합 문제라 여러분요. 4번 짐을 좀 볼게요. 무상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부터 60일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우리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취득 시기에서 계약 해제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이거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등록한 후기 때문에 입증이 되더라도 해제 사실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시면 우리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요. 등록면허세 106페이지 있잖아요. 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등록면허세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